오늘 이 시간은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장님하고 방송 처음입니다. 우리 예. 저기 인포메이션 라이브 오랜만에 나오셨죠? 예, 여기 스튜디오 바뀌고 나서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수박하게 할 때부터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죠. 좋아하셨죠? 예, 우리 또 유진투자증권에 또 이렇게 쟁쟁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예. 뭐 그럼요. 리포터로나 방송으로나 유튜브로나 아주 맹활약들을 하고 계시고 한데 네. 오늘은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또 이렇게 전문 또 애널리스트이신데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올랐더라면은 지수가 많이 안 좋을 뻔했어요, 그죠? 그랬겠죠. 예, 네. 그랬겠죠. 예. 특히 초반에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음. 끝에 가서 조금 밀렸는데요. 네. 뭐 사실 뭐 금융시장이 조금 고비는 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예. 좀 끝에 가서 좀 밀렸거든요. 예. 이제 그게 좀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썸네일에도 통곡하는 600만 주주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 센터장님 갖고 오신 자료와 또 설명 들으면서 이 진짜 통곡하는 600만 주주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도 노려볼 수 있는지 한번 또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한번 시작을 할까요? 예, 네. 예. 요새 뭐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 주주들의 그 관심사이고요. 근데 이제 주가 너무 부진했죠, 사실. 한국 대표주라고 믿고 주식을 샀는데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내서 좀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들도 좀 그런 책임 의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네. 뭐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 좀 오르고 또 약간 FOMC에서 완화적인 어떤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뭐 여전히 뭐 중국 리스크도 좀 남아 있고 뭐 사실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사태의 폭풍이 아직 완전히 진행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네. 여러 가지 복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 며칠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괜찮았거든요. 예. 네. 네. 과연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주요 해외 기업들, 네. 기업들이 상반기의 실적이 어땠고 하반기에 어떤 가이던스를 줬는지 이걸 보고 일단 기업들이 보는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매트릭스 비슷하게 짰는데 예를 들면은 그 위쪽에 있는 업체들은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업체들이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업체들은 하반기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뭐 캐링, 그다음에 루이비통, 에르메스, 스와치, 페라리 이런 기업들은 상반기도 좋았고 하반기도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네. 데들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어허. 업체들인 거죠.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소비가 견고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좋은 쪽이 어디냐면은 뭐 TSMC, 그다음에 캐나다 구스, 그리고 룰루레몬 이런 업체들인데 네. 여기도 제가 봐서는 거의 뭐 명품주에 가까운 그런 세그먼트에 속했던 업체들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NXP, 인피니언,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한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 중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이 레거시 프로덕트 이런 쪽,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은 아니지만 네. 조금 뭐 아날로그나 뭐 이런 쪽에 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여기도 비교적 사실은 전망이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왼쪽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안 좋게 보는 업체들이죠. 네. 여기는 안타깝게 이제 우리랑 관련이 큰 업체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이고 저런. 제일 위에 그렇죠. 마이크론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은 상반기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반기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흐리게 표현하는 게 이제 더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아하. 더 안 좋아졌다. 뭐 나니아도 뭐 마찬가지고요.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하는 업체도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도 지금 보면 실적이 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예. 안 좋을 것 같고 AMD 여기도 이제 안 좋죠. 지금. 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세일즈포스, 뭐 클라우드 업체고 뭐 델과 HP 컴퓨터 업체들 예. 네. 다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필립스, 월풀 가전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필립스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오늘 어저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안 좋게 났고요. 웨버라는 회사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웨버는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반도체랑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바베큐 그릴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가족용.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꼽힐 만한 그런 회사였죠. 근데 이제 이 회사들도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텔, 엔비디아, 퀄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는 그렇게 것들. 네. 회사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요? 지금 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많아요.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월마트, 타겟,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이런 데는 흔한 소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주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지만 명품 소비주들은 좋아요. 그쪽만 현재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시차를 두고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안 좋아진 게 반도체 쪽이다. 그다음에 일반 소비재, 그죠? 그다음에 아직 여전히 짱짱한 쪽은 럭셔리 소비재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업황이 돌아섰을 때 어떤 순서로 돌아서겠냐? 제가 봐서는 반도체, 이 첨단 반도체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반도체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로서 그동안 사실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는 드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계속 뭐 작년부터 계속 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슬슬 다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해봐야 이제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과연 언제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들의 코멘트를 잠깐 대략은 말씀드렸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셀스포스 여기 클라우드 업체인데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이 뭐 PC 수요는 안 좋아도 서버나 클라우드 쪽은 좋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과 HP, PC 업체들, 그하지만 또 서버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재고에 대비해서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HP 같은 경우도 뭐 컨슈머 디맨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비즈니스 섹터의 수요 둔화도 이제 관찰이 되고 있다. 즉 기업들이 이제 돈을 안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그동안 뭐 괜찮을 거다라고 믿어왔던 서버 쪽 수요도 지금 예상을 좀 하회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생필품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컴퓨터나 가전, 홈시어터 이런 내구재 매출은 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럭셔리 쪽에 가까운 이 뭐 요가복, 이게 샤넬이라고 하는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집에 하나 있습니다. 큰맘 먹고 샀죠. 비싸요 진짜. 브로드컴 여기가 이제 반도체에서 약간 이제 레거시 쪽이 많은데 여기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페덱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장 이후 가장 큰 폭인 21% 하락을 했고요. 나이키는 사실은 이제 룰루레몬이랑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지만 조금 낮죠 등급이. 여기도 재고 급증으로 인해서 마진이 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았던 중고차 수요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맥스라는 회사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러면서 순이익이 전년비에 한 50% 이상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가 쭉 계속 나오다가 이제 마이크론이 결국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죠.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86억 불에서 이번에 66억 불로 발표를 했고 다음 분기는 43억 불 그리고 그 다음 분기도 43억 불 즉 제일 좋았을 때에 비해서 매출액이 반토막 난다. 매출액이 반토막 나면은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워낙 이 고정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적자가 나게 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 얘기는 이제 내년도 1분기까지 안 좋다는 거죠.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 시장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30% 줄이고 특히 이제 생산성에 직접 연결이 되는
장비 투자는 무려 50%를 줄이겠다. 사실 저는 이런 멘트가 나오길 좀 기대를 했었고요. 나왔는데 약간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거기에 덧붙여서 가동률도 조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1년 365, 24시간 100% 풀가동하는 비즈니스예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가동률을 낮추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안 좋길래 가동률을 낮추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바닥이 빨리 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격이 빠지는 거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동률을 줄여서 감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확하게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키옥시아. 여기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식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뭐 난데없이 홈페이지에다가 10월부터 웨이퍼 인풋을 30% 줄여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리드 타임, 생산 시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1월부터는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시장에서 좀 박수 쳐줄 만한 상황은 안 좋지만 뭐 사실 뭐 지금 상황이 좋아요 이런 얘기 해봐야 먹히지 않거든요.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AMD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래 실적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실적 발표는 11월 1일인데 사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역시 보시면 이제 significant inventory correction, 즉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리바이스인데요. 리바이스도 사실 이제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9월에 그래서 주가도 되게 안 좋았고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는데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실적 발표하는 회사는 이제 캐링이라는 회사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는 제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구찌, 그다음에 입생로랑, 그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요 브랜드 세 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매출이 좋습니다. 뭐 까딱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만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유럽이 뭐 가스 가격이 오르고 뭐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간 겁니다.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이런 데 가서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거는 밑에 있는 루이비통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유럽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를 했다. 루이비통의 여러 브랜드들 전부 다 더블 디짓 그로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가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줄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소비를 좀 누르고 싶은데 아직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끄떡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냐는 뭐 당연히 안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당연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캐펙스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투자를 좀 줄여야 줄이겠다 되는 추세네요. 거죠. 왜냐하면 이제 TSMC의 최대 고객이 가장 큰 고객들이 엔비디아나 AMD,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가 지금 전망이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좀 하락폭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캐펙스를 기존에는 연간 40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 사실은 연초만 해도 440억 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360억 달러 공식으로 낮췄는데 제가 보니까 360억 달러를 다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한 340억 달러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연초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축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망치 많이 낮춰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바닥이 좀 당겨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차피 안 좋은 건 다 알거든요. 아니 캐펙스를 줄이겠다는데?
장비? 이미 주가가 사실은 뭐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들이 예. 주가가 뭐 50% 이상, 60% 뭐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미. 빠진 상황에서 반도체 이 업체들이 캐펙스 줄이면 실적은 안 좋아지겠죠. 예. 안 좋아지지만 바닥이 빨리 만들어지면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사실은 뭐 3개월, 6개월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9개월, 12개월을 선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론 이제 그 업체들이 실적이 좋기도 했었지만 ASML,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15%, 17%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뭐 오늘도 보시면은 국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오르긴 했지만 보시면 장비주들 그동안 엄청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제 그 얘기는 시장이 너무나 빨리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수요가 아직 견조하다 뭐 이랬고요. 뭐 넷플릭스 상황은 아실 거고. 존슨앤존슨이나 P&G 같은 역시 소비재나 이런 쪽도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연간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수요가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둔화될 거라는 거죠. 예. 반도체는 미리 나빠졌고, 그죠? TSMC를 제외한 나머지 아까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나빠졌고, 이제 나머지 뭐 존슨앤존슨, P&G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나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온 거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이번 주 들어서 발표한 우리 로키드 마틴, 테슬라, 네슬레 이런 업체들도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직은 소비가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ASML과 램리서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데 예. 주가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고 왜냐하면 이제 워낙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대로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보면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좀 특이하죠. 이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 쪽 수출, 장비 수출을 막다 보니 중국에서 선주문을 막 지금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땡겨갈 수 있을 때 좀 그렇군요. 땡겨가자. 이렇게 네.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들도 보면은 렐미서치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내년도에 반도체 장비 이 시장은 한 20% 정도 줄어들 것 같다. 뭐 다 안 좋은 거죠, 사실은. 투자는 많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BM과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스냅은 안 좋았지만 여기는 뭐 이미 사실은 뭐 다들 버린 주식 뭐 이런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10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우려보다는 상당히 괜찮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는 미리 나빠진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대만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면은 대만. 네. 대만은 이제 매월 그 매출액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가 조금 미리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TSMC는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뭐 40%, 50% 이렇게 있죠. 예. 굉장히 좋죠. 예. 자, 그런데 주가는 지금 TSMC의 주가가 어떨까요?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안 좋다고 얘기한 메모리 업체들은 주가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TSMC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TSMC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뭐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지금 굳혀지면서 뭐 대만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TSMC 주가가 안 좋은데 예. 그거보다도 사실은 TSMC의 주요 고객들의 매출액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더 안 좋은 거죠. 오히려 빨리 나빠지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을 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아래에 있는 업체들, 대만의 업체들을 보면 메모리 업체들의 이 YOY 매출액 증가율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 뭐 미디어텍이나 노바텍 같은 업체들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반도체 백엔드 여기는 그나마 견조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게 반도체 수출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네, 수출이죠. 한국 반도체 수출입니다. 네. 한국 반도체 수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개월 연속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네. 9월 달 이 모양을 보면 8월 달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 자, 예. 그런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그 중에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YOY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통상 뭐냐면은 한번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2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보면 한 1년은 간다는 겁니다. 1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물론 과거처럼 보시면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한 자릿수거든요. 마이너스 한 자릿수. 이 정도에서는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이제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주가는 이거보다 좀 빨리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충분히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예를 들면 한 20% 3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났다 이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되게 주식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아직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망인데 반도체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PC나 스마트폰, 서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이제 PC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PC의 출하 데이터고요. 선 그래프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010년 이후로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PC는 물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놈의 코로나가 지금 이상한 스파크를 만들어낸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뭐 재택근무해야 되고 또 원격 수업 해야 되니까 예, 예. 다 노트북을 산 겁니다.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무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에서 60%까지 이 판매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때 또 PC 업체들은 물량이 확 늘고 그런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품 재고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됐겠죠. 그래서 무슨 케이스가 없어서 못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면 안 되니까 뭐 그 주문을 많이 했고 예.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일단 잔뜩 구해놓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네네. 그게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받은 게 제가 볼 때는 메모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뭐 예를 들면 아날로그 칩이나 이런 것들은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은 공급을 제때 잘 못 해주는 회사들도 많았는데 이게 메모리는 한국 업체들이 너무 잘한 거죠. 따박따박 차질 안 빚고 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일단 오더를 내놓는 거죠. 사실은 그 디맨드가 좋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부품 재고가 더 많이 늘어났던 게 그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뀐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항공 수요가 좋고 뭐 바베큐 그릴도 이제 안 사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요가 팍 줄기 시작을 했고 그런 와중에 부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판단들이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문이 더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PC 데이터를 보면은 3분기에 가트너는 6,800만 대로 집계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5%가 감소를 했고 IDC는 15% 이제 감소가 나왔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제 제가 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랑 그 뭐 사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든요. 그때 국내 업체들이 봤던 게 뭐냐면 올해는 한 플러스 5%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은 한 15%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5%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거의 뭐 마이너스 18%에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올해가 마이너스가 크게 났으니까 내년도는 그럼 플러스가 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2년 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 올해와 내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뭔가 미래의 수요를 미리 가져다 쓴 느낌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스파크가 나면은 사실 그 반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반작용이 큽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전 세계 PC 출하가 한 3.5억 대 정도 되는데 저희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한 2억 대 후반, 2.8억 대에서 2.9억 대를 보고 내년도는 작년도보다 한 1억 대가 줄어든 2.5억 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보수적이긴 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점점 전망치를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은 뭐 별 기대가 없어요. 지금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 수요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뭐 퀄컴이 칩 출하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조금 그 4분기 이후에 수요에 대해서 조금 그 자신이 없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 내년도에도 스마트폰이 크게 뭐 이렇게 반등이 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특히 뭐냐면 최근에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뭐 매장에 가셨던 분들이 보면 제 주변에도 네. 예. 갔다 그냥 왔다. 왜요? 왜냐면은 네. 그냥 똑같더라. 아, 별로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뀐 거 없죠. 뭐 일부 폰들이 접히기도 하고 뭐 그런 카메라가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글쎄요. 이제 뭐 그거를 갖고선 우리가 뭐 예전에 2년마다 바꾸는 식으로 그건 이렇게 아니죠.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귀찮은 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한 2, 3년 쓰다 보면 자꾸 배터리가 이제 좀 그렇죠. 약해져서 그러니까 그런 네. 실질적인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뭔가 되게 불편해져야지 바꾸지. 그러니까. 네. 이게 나 2년 썼으니까 이제 바꿔야지 이런 분들은 이제 별로 없죠. 폴더블 나왔을 때 참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시끌벅적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는 하다못해 우리 승희 씨도 뭐 이렇게 접히는 거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약속이 끝나가지고 안 그래도 관심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접히는. 접히는 걸로. 네. 많이 바꿔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2-3달 전만 해도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PC 안 좋은 건 안다. 하지만 서버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괜찮을 거예요. 이제 이런 멘트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저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네. D램 가격이 많이 빠진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벌어지냐면 PC 벤더들이 뭐 1+1 마케팅 이런 걸 해요. 그래서 D램 지금 사시면 뭐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는데 네. 지금 요즘엔 어떠냐면은 가격이 빠진다고 과연 스마트폰의 D램을 2배로 늘리느냐 그런 게 없어요. 네, 일단 예. 꽂을 공간도 없고 공간도 이미 딱 없고.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PC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는데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게 있고요. 서버는 그럼 어떠냐? 서버는 기업들의 투자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크로 상황이 되게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기업들이 야 지금 버짓을 좀 동결해야 돼.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빠졌으니까 저희가 좀 D램을 더 사겠습니다. 구매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오히려 CFO나 그런 재무부서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좀 예산을 쓰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데 수요가 더 줄어드는, 아하. 네.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서버 D램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시면은 PC D램 가격보다 서버 D램 가격이 뭐 안정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이 빠집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의 플랫폼 빅4 업체들이죠.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 합계가 지금 보시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컨센서스를 찍어보면 마이너스 22%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네. 이 회사들이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 26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3분기까지 보면 이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의 뭐 재무 담당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까 제가 반도체 재고를 어떻게 줄일 거냐 했는데 지금 수요단에서 재고, 그 수요가 좋아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저희가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요 전에 다운턴이 2019년도 1분기 그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사실은 재고가 많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보다 재고가 더 많습니다. 지금. 네, 더 많고 예. 특히 요거는 지금 2분기까지만 보면은 그때 당시보다 한 10%가 더 재고가 많은 상황인데 아마 3분기 끝나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굉장히 심각하다. 예. 재고를 줄이는 게 좀 심각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센터장님 지금 재고 회전 기간이 110일이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재고를 소진하려면은 현재 매출 추이라면은 110일이 걸린다는 거죠. 재고가 빵이 되려면. 재고가 근데 이제 재고가 뭐 빵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적정 재고는 있어야 되는데. 적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과거에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좀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미중 갈등, 서플라이 체인의 그 컨스트레인트 이런 이슈 때문에 예. 재고가 과거보다는 좀 높아진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과도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과도한 재고를 낮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재고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게 이번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의 물론 이제 예상치도 좀 있지만 보면은 엔비디아의 그 지난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73%가 빠진 거죠.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거는 되게 미래의 주식이고 메모리처럼 그렇게 플럭추에이션이 크지도 않아.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예. 네, 마이크론도 지금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반토막이 이제 났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분기는 적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AMD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 중간 가이던스 준 거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100% 넘게 감소했다. 이건 뭐냐? 적자라는 얘기죠. 적자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갭 기준으로. 그러니까 넌갭은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갭 기준으로 봤을 때는 AMD가 11월 1일 날 실적 발표하겠지만 이건 제 추정치예요. 예. 네.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날 것 같고 삼성 DS, 삼성 반도체죠. 삼성 DS 같은 경우도 뭐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하겠지만 여기도 제가 봐서는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익이 줄어드는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근데 이거를 개선시키려면은 뭔가 반전이 필요한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재고를 어떻게 줄이는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재고를 줄이려면 많이 팔리든지 덜 만들든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산 이거에 가동률을 대해서 낮추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은 반도체 업체는 기본적으로는 100% 풀가동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 지금 상황인지라 이게 이제 과거의 잣대로 뭐 우리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계속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좀 이따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요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상반기 때 이제 보고서에서 썼던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다. 최소 뭐 12월에 끝날지 2월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의 패턴과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패턴을 좀 본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을 월별로 쭉 그림을 그린 거고요. 메모리는 왼쪽 축을 보시면 되는데 축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 스케일로 그렸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네, 예.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비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파란색 막대기는 어떤 의미죠? 네, 파란색 막대기는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라는 거죠. 네. 네, 그때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네.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파란색 막대기를 전후로 해서 즉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를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시면은 예. D램 메모리의 매출액이 피크 아웃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피크 아웃을 하는데 그 피크 아웃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그 이제 95년도 이때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매출이 꺾였고 예. 그 다음에는 보면 딱 올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꺾이게 됐고 세 번째에서는 올리는 초창기에 매출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2019년도 당시인데 그때는 금리 다 올리기 전에 미리 매출액이 꺾인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학습 효과죠. 네, 학습 효과. 아, 그동안 일해 왔으니. 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반영하게 되고 이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에는 주가가 빨리 반영되지?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있는 유명한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상반기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메모리 매출액은 그 전에 피크아웃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피크아웃을 할 거고 매출액이 피크아웃 꺾인다는 얘기는 이제 꼭지를 쭉 꺾인다는 얘기는 매니저들은 주식을 사기 싫을 것이다. 되게 꼭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크아웃이 먼저 왔어요. 언제 왔냐면 5월에 왔습니다. 이미. 5월에. 저는 하반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5월에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뭐 안정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옛날보다는 반도체가 그래도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의 그런 투자는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더 많이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에 글로벌 메모리 매출액이 157억 달러였는데 불과 2달 만에 78억 달러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5월 달까지만 해도 YOY 증가율이 플러스 19%. 그래서 좋다. 좋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 7월 달 됐는데 마이너스 37%. 8월도 마이너스 37% 이렇게 지금 아주 급격하게 빠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센터장님. 그 모건 스탠리 그 무슨 뭐 반도체 쪽에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 그 리포트가 언제 나왔었죠? 그거는 이제 2018년도에 났죠. 2018년. 네. 2018년에 나왔고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이나 최근에 나왔던 거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좋다라고 얘기했죠. 좋다라고. 네. 주식을 좀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랑 잘 아는 애널리스트예요. 우리 션 킴은 예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저랑 대화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런 분이고 뭐 잘 하시는 분입니다만 조금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금만 해주시죠. 무슨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데 방송에서 못 하세요? 이거 제가 방송 끝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결국 또 제 입에서 나불나불 나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뭐냐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지만 우리 애널리스트가 그냥 그림만 보고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모델링.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왜 이런 가정을 했는지라고 하는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제가 뭐 미리 좀 변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모델이니까 틀려요. 저희가 몇 가지 가정을 해놓은 것들이 조금만 변수가 바뀌면은 당연히 그 결과값은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도 제가 내년도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 숫자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했는데 일단 맨 첫 줄에 보시면은 이제 환율 가정을 저런 식으로 했어요. 벌써 이제 환율이 제가 이제 4분기 1,400 이렇게 했는데 이미 지금 넘었죠. 1,440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PC 전망입니다. PC. 보시면은 그 오른쪽 빨간색 네모칸에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13% 15% 성장을 했다가 네. 올해 지금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내년도도 저희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날 걸로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PC는 무려 1억 대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11% 이렇게 되고 내년도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서버인데 서버는 지금 작년에는 좋았어요. 이제 뭐 메타버스다, 뭐 클라우드다 그래서 좋았죠. 그래서 두 자리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원래 한 7%이 정도 성장을 하진 않을까? 그래서 좀 줄어들어도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3%? 네. 내년도에도 한 자리로 뭐 초반 이 정도까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의 디맨드 포캐스트 모델이에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디맨드를 반도체 수요를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네. 이어서 다음번에는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문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키오쿠시아가 감산을 한다는데 네. 삼성은 혹시 감산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삼성은 우리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약간 이제 실망들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예상됐던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좀 감산한다는데 뭐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저는 감산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감산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웨이퍼 아웃풋입니다. 이거는 이제 웨이퍼가 나오는 게 얼만큼 나오느냐 하는 건데 올해 하반기 대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최소한 10% 정도씩 물량을 다 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도 줄이고 SK 하이닉스도 줄이고 마이크론도 줄이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죠.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네네. 이렇게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아래쪽에 낸드는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 거죠. 낸드는 줄이겠다고 방침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년도 시장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그러면 그 지금 보시는 게 결국에는 감산을 안 한다고 했지만 감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감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감산 안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네, 이제 네. 다 모든 업체들이 감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큰 흐름은 바뀔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제 마이크론이 준 가이던스가 있었고 네. 삼성이 준 가이던스가 있었거든요. 예. 3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그럼 누가 더 실제 현재 상황을 잘 봤냐? 마이크론이 잘 봤습니다. 네, 삼성이 오히려 약간 미스리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은 이제 감산 얘기를 한 거죠. 네. 캐펙스도 대폭 줄이는 이런 걸 하고 삼성은 아직은 뭐 우리는 그런 방식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방점을 감산은 없다. 이거보다는 인위적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수 있어도 네. 자연스럽게 뭐 다른 이유로 감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은 약 한 10%, 낸드는 최대 한 20% 정도의 웨이퍼 감산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재고가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네. 네. 저 한번 볼까요? 저 맨 네. 윗줄에 보시면은 디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을만 보시면은 올해 D램의 디맨드는 그 저기 회색으로 써놨는데 오른쪽 위에 네. 236억 기가바이트로 예상이 돼요. 올해 디맨드는. 네. 디맨드가 작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저는 상상 못했던 숫자예요. 네. D램의 비트 디맨드가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랑 비슷한 느낌이냐면은 그때 2년 전인가요?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그 정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빚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지? 비트 수가. 이거는 자동으로 증가하는 건데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이런 와중에 올해 그 D램의 프로덕션 요거는 이제 업체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라서 보면은 프로덕션 빅그로스는 한 20%가 증가한 거죠. 277억 기가바이트가 생산이 됐을 거다. 그런데 이제 쉥먼트 출하는 결국 디맨드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의 차이. 네. 출하는 238억 기가바이트밖에 안 됐다. 그러면 생산은 277억 기가바이트를 했는데 나머지 한 40억 기가바이트 정도 차이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게 재고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인벤토리라고 본 게 작년도 말에 6억 기가바이트, 0.6 빌리언 기가바이트에서 올해 말이 되면 한 40억 기가바이트가 늘어서 46억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이게 이제 주수로 따지면 그 위크 오브 인벤토리라고 해서 이게 한 10주 정도 분량까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감산을 저렇게 했다라고 해도 내년도 말이 되면은 재고가 49억 기가바이트가 된다. 더 늘죠. 예. 뭐 재고 일수는 좀 줄어들 수 예. 있어도 잘 안 준다는 겁니다. 네. 10% 정도 감산을 해도 별로 안 주네. 요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더 하면은 여기서 그럼 재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용기를 낼 거예요. 네.
지금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주가는 싼데 여기서 지금 좀 많이 질러야 되는지 이거를 좀 고민들을 하는데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확신이 좀 쓰게 되면 용기를 내고 싶은 매니저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요, 센터장님. 앞으로 이제 반도체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을 봤을 때는 얼마나 그 회사가 재고를 잘 처리해 가느냐. 요거를 보면 되는 재고를 겁니까? 처리하는 거는 감산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 근데 재고를 결국엔 그게 그냥 감산이다. 소각을 하든지 어. 이래야 되는 건데 감산밖에 현재는 답이 없다는 거죠. 소각이라 하시면 혹시나 저 뭡니까? 가끔씩 저 시골에서 양파 같은 거 갈아 엎듯이 아예 반도체를 뭐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뭐 코로나 이후에 이런 그 프로덕션과 슈먼트의 그 디스크레펀시 불일치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본 적도 없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를 좀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재고가 적극적으로 줄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 희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좀 황당하겠습니다. 저 진짜 저 뭡니까? 비트 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 거죠. 어. 전혀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냐. 그럼 감산 안 하려면은 하다못해 아까 소각이라고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몇 군데 망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 뭐 하게 되면 누가 죽겠지. 예,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버티면 몇 년 네. 해도 괜찮겠지 하는 건데. 근데 일단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디맨드가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망할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뭐 마이크론 안 망합니다. 중국의 CXMT 안 망합니다. 거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감산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은 제가 볼 때는 사이클이 쭉 늘어지면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과거랑 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제가 반도체 기초 교육을 할 때 반도체 산업 제1 특징 예. 아까 제가 얘기한 1년 365일 24시간 가동. 100% 풀가동 이게 아. 반도체의 기본 특성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그 제1 특징 이거를 좀 고쳐야 그것부터 되는 달라지니까, 거죠. 네. 왜냐면 지금 다른 세상으로 저희가 넘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시장 규모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 규모 예. 달러 기준으로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작년에 디램 시장이 93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올해 원래 연초의 분위기로 봐서는 야 1000억 달러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네. 봐서는 글쎄요 한 두 자릿수 하락할 것 같고요. 10% 이상 하락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추가로 3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매출액이 저 정도로 줄면은 사실은 이제 이익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일부 대부분의 업체들은 적자가 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하나 정도만 약간 이익을 조금 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낸드도 다음 페이지에 낸드도 마찬가지인데 낸드도 보시면 내용은 비슷해요. 결국은 감산을 아까 한 20% 정도 한다 해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려면은 좀 더 적극적인 그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이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옛날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향적으로 이 충격을 줄이고 빨리 바닥을 만들어서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을 좀 만드는 게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잠깐 뭐 드리자면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PC, 모바일, 서버 수요 둔화 주가에 반영됐다. 맞습니다. 주가 많이 네, 반영돼서 예. 주가 빠졌죠. 하지만 그 수요 둔화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기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하. 반등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재고 부담과 작년에 있었던 더블 부킹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더블 부킹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트 업체들, 노트북 업체들이 부품을 구하기 어려우니 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도 주문을 내고 B라는 회사에도 주문을 내서 다 받아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더 많이 쌓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세트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반도체 주문은 더 많이 빠지는 네.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재고라 하면은 반도체 업체가 가진 재고도 있고
또 세트 업체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업체들이 가진 재고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디램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는 5월 달에 피크 아웃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올해 디램 시장은 성장은 어려워 보이고 내년도에도 한 30% 정도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 30%요? 네. 굉장히 충격이죠. 낸드도 올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역시 한 30% 역성장이 된다. 자, 낸드가 이 정도 빠지게 되면요. 우리 저기 센터장님 참고로 우리 지금 승희 아나운서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물 마시고 있었어요. 가라앉으려고 조용히 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내년에 낸드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다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손익은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최악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감산 참여, 국내 업체들도 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희망이 보인다? 감산을 하게 되면. 감산을 하면. 제가 지금 모델링한 것보다 더 많은 감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고는 또 줄기 시작하면 팍팍 줄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용기를 내고 싶어하는 매니저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무지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식 수급이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예. 펀드 매니저들이 반도체를 많이 비워놨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일단 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볼 때 부스팅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런 많은 투자자들 아까 뭐 저희 썸네일에 600만 투자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괴로워요. 제 지인들도 뭐 삼성전자 주식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야지 사실 저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생각하신다면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조금 감산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 노이로제 같은 반응보다는 네.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는 워낙 싸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제가 봐서는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경기도 그렇고 지정학 리스크도 그렇고 변수가 많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페드가 네.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라는 그런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제 좀 확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지금 계속 좀 눈치 보기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나는 트레이딩에 엄청난 그 흔히 말하는 매사기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한 5분 후에 출연하십니다. 네. 그런 분. 이부에 계시거든요. 재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네네. 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네. 뭐 삼성이 좀 감산 뭐 이런 것들을 실적 발표 때 좀 공식화해 주시면 지금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썸네일에 감산하세요는 약간 삼성을 향해서 말하는 네, 뭐, 한마디이시기도 했네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의 어떤 저런 말씀이 좀 현실화된다면은 그 영동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상 이천에 그 하이닉스 공장에 꿀뚝에서 연기 안 날 데가 없던데 새벽이고 낮이고 뭐 1년 365 24시간 100% 불가능해요. 반도체는 그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워낙 고정비가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넘어가는 매출만 나오면은 그냥 계속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초유의 상황이다.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뭐 PC가 연간 뭐 마이너스 18% 나오고 뭐 이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감산했을 경우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가격에 되겠죠. 따라서, 예. 근데 만약 감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재고가 눈에 띄게 이제 쭉쭉 줄어드는 게 보이면요, 이제 가격 하락도 멈춥니다, 사실은. 가격이라는 거는 재고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재고가 많으면 뭐 당연히 빠지는 거고, 재고가 없다라고 이제 좀 재고 팍팍 줄어드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시장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산을 하는 게 우리는 뭐 지금 매출만 어느 정도만 나오면 계속 생산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닝에도 더 플러스가 될 요인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감산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도 또 쓰셔가지고 제목 자체가 감산에 대한 유연한 검토 필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센터장님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입지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 어떻게 좀 기조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뭐 기조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이게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네. 또 이제 일부 업체들이긴 하지만 미국 뭐 마이크론, 뭐 감산 얘기도 살짝 꺼냈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중국 리스크 때문에 TSMC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네. 시각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 좀 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도 좀 생기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뭐 조금 저쪽으로 옮겨 놓을까 이제 이런 뭐 분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지금 막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사주 매입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언급할 만한 그게 안 되나요? 사실 이제 그러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삼성이 글쎄요, 이제 그거는 삼성이 방침을 세운 게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프리캐시 플로우의 50% 선에서 일단은 하고 3년 지나서 그걸 정산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덜 됐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예산 버젯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걸 뭐 당장 바꾸진 않겠죠. 근데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메모리라서 낮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예. 심지어는 나스닥이나 S&P뿐만 아니라 다우 지수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킨데요. 네. 반도체는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나마 많이 올려서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 50%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주주환을 100%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가도 올라가고 또 주주 환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서 높게 반영이 되는 거고 반도체는 현재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근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게 반도체의 어떤 진입 장벽을 높이게 만드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가 좋은데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50대 1로 액면 분할했을 때가 네. 그 액면 분할 이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만 3천 원. 네. 거기를 이번에 결국 갔지 않습니까? 거기 왔죠.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액면 분할할 당시에 주가로 결국 되돌아왔던 거고 우리가 그때 뭐 재작년에 작년 초에 막 작년 상반기에 흥분해갖고 10만 전자 갑니다, 12만 갑니다 할 때 10만 전자만 하더라도 옛날 가격으로 500만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과했다 치고 그러면 5만 3천 원 액면 분할 시점에 그 레벨 같으면은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것도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 싸기는 굉장히 싸고요. 예. 삼성전자 주식에 이제 아주 롱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사실은 반토막 잘 안 납니다. 고점 대비. 고점 대비. 네, 지금 9만 3천 원 고점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 제가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이면 30% 빠져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진 상황이고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사이클이 뭐 다른 뭐 반도체 특수가 좀 나타나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소장님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또 올라가면 2배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뭐 2배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비해서는 반도체의 성장 기대감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2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보면은 뭐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얼마큼 참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또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또 오늘 일부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 곱씹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간이 금세 이렇게 흘러가지고 일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보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일부 이 시간은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